연차는 점점 쌓이고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내 처우, 연봉 이런 건 다 그대로고 매년 연봉 인상도 정말 쥐꼬리만큼씩만 받는다면 정말로 내 몸값을 더 올리고 내 몸값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직 생각이 진짜 불쑥불쑥 많이 찾아올 텐데요. 그럴 때 정말 감정적으로 이직해서 나의 커리어를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발 앞서간 프로 이직러의 이직할 때 꿀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7가지를 명심하시고 이직하시면 후회 없는 이직 하실 테니까요. 끝까지 잘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 4번의 이직을 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엑기스 꿀팁만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가지 될 텐데 그 꿀팁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직은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 이직하러 들어왔는데 이직이 정답이 아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직은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제비뽑기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비뽑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눈을 감고 진짜 좋은 게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지 않나요?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4번이나 옮긴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회사 생활은 진짜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보통 이직하기로 맘먹는 사유인 돈, 워라밸, 승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게 내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완벽한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오히려 성격이 더 안 좋은 상사, 야근이 훨씬 더 많은 회사, 그런 워스트 케이스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명심하면서 꼭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생에 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결혼이라던가 그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직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두 번째, 현 회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진짜 명확한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납득 가능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냥 돈을 더 올리고 싶어서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서 같은 사유로 그러한 동기로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90% 이상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그게 아닌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이직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잘 살펴보고 내 스스로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너무 내가 힘들다. 이직을 해야 할 이유, 여기서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만 있을까요? 내가 가려는 이직하려는 회사에는 과연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가는 이직하려는 회사에도 그러한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말과 그런 행동이 내 마음속에 나한테 좀 영향을 안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진짜 그렇게 대면해서 해결을 해볼까 라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아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가스라이팅 이런 걸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면하는 게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반드시 주변에 상담가 혹은 정신과 쪽에 있는 의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방법대로 한번 직접 대면해서 내가 스스로 힘들다면 회사에 있는 인사팀이랑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서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직하는 사유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사람 때문인데 사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이직 사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지금 현재 회사 생활에서 이직을 내가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퇴사하겠다, 이직하겠다 라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꼭 해볼 만한 꿀팁들인데요. 세 번째 꿀팁, 이직 전에 사람들이랑은 최대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업계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았다면 이제 나중에 다른 업계로 갔을 때 업계 그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되게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원하는 회사에 지금 현 회사의 사람 중 지인이 그 회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너 하면 보통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회사에 붙고 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나중에 내가 그 회사에서 역으로 우리 회사로 레퍼런스 체크를 했을 때 채용이 취소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회사 내부에 전봇대를 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같은 얘기로 회사 내부에 적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직전 회사를 이직을 했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스펙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스펙터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이 전 직장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내 평판을 한번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도 있고 그거 어플에서 몇 명의 내 상급자 혹은 내 동료에 대한 어플의 그 평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려는 회사에서 그걸로 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뽑아도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직 때 레퍼런스 체크로 이런 어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급자, 후배, 동료 아니면 또 유관부서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미리미리 업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회사에 1년 이상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했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틈틈이 엑셀에다가 얼마나 그 업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얼마나 그 업무가 루틴에서 돌아가는지, 업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 업무를 할 때 연락해야 되는 유관부서는 어디인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비고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면 경력기술서 작성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나의 업무 프로젝트들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때 인수인계 하러 또 이제 후임자가 올 거잖아요. 그 후임자한테 미리 뭘 인수인계 할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다섯 번째, 이직 때 그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원천진수 영수증, 경력 증명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미리 킵해 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마 다른 회사로 이제 옮겨갈 때 내가 이직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준비해도 늦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좀 보이실 거예요. 뭐 다른 회사로 우리 회사의 비밀을 뭐 자료를 빼가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보안 파일 같은 걸 좀 철저하게 잠궈 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그 파일들을 내가 USB 파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면 제 이직 준비해서 다른 회사 가가지고 이거를 또 활용하려고 하네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전에 내가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에 뭐 이직을 다른 데 회사를 간다 손 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내 USB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내가 했던 뭐 계획서라던가 기획서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파일들 채워놓고 옮겨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 업무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옮겨 놓으면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정말 유용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미리 킵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지금 현 회사에 가려는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요. 이직하려는 회사에 면접도 보고 좀 최종 오퍼레터도 받고 이제 현 직장에서 퇴사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순간 상사가 아마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반드시 어떤 회사를 가는지 절대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같은 업계로 이직을 할 텐데 내 상사는 아마 이 업계에 계속 10년 이상,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많은 회사들과 같이 코워킹을 해봤을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건너면 업계 사람들은 대충 다 일을 하면서 알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회사의 그 상사를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퍼레터까지 다 오고 가고 채용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윗사람 선에서 그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채용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케이스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 팀장님한테 그렇게 퇴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 달을 만약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인력이 급하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꼭 채우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겪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가 이제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너가 만약에 한 달이라는 회사 내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내가 그쪽에다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채용을 무마시킬 수까지 있다. 그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통상적으로 인수인계하는 기간은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뭐 한 20개씩 이렇게 맞지 않는 이상 한 달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통상 2주를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 2주는 좀 쉬고 그리고 또 회사를 또 이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 계약서에 그러한 회사 내규를 빌미로 해서 한 달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한 달 동안 여기에 있어봤자 이미 회사에 마음도 뜨고 이거는 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저한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돈 낭비고 저는 또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인데요. 퇴사 직후 한 달은 다녀야 된다는 거는 회사 자체의 내규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연봉 계약을 할 때 대부분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명시한 시점부터 한 달 동안
더 다니고 관둬야 된다라는 그런 내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봉계약서 사인을 했으면 그러면 나는 퇴사할 때 꼭 이렇게 한 달을 지키고 퇴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 내규보다 더 우선하는 노동법이 존재합니다. 노동법에 있는 조항에는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회사에 나간다, 이제 나오지 않겠다, 퇴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상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의사는 이미 퇴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사실상 회사에 안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같은 업계로 이직을 한다면 같은 업계 내에 있으면서 언젠가 또 우리가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좋게 마무리하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퇴사할 때 기간을 합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기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 2주였던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정말 웬만한 큰 일들을 맡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으면 2주 안에 보통 다 마무리가 됩니다. 미리 내가 그 시간까지 생각해서 지금 현재 회사 그리고 가려는 회사 입사 일자 이렇게 좀 잘 일자들을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이직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번의 이직의 진짜 찐 경험들을 베이스로 말씀드린 거니 이직하실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좀 손해보지 않는 이직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알차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우리 같이 꿈꿔나가요. 감사합니다.